총선을 앞두고 여야 거물 정치인들이 연일 충북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 결집을, 민주당 전직 총리들은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제천 단양 선거구에서 후보자들마다 제1공약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환경부 보호종인 노루를 잡은 뒤 유해 야생동물로 포상금까지 받은 엽사들이 적발됐습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연일 충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청주를 찾아 보수 결집을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총리 2명이 방문해 역시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 만에 다시 청주를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범죄자들과의 싸움이라면서 보수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야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최근 야당 후보들을 응원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정치한 5년이 정말 최악 아니었습니까? 그게 정말 최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정권 교체한 거 아닙니까? 한 위원장은 또 세종시로 국회 완전 이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중점의 세종으로 옮겨서 정치를 개혁하고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충주를 찾았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2년간 물가는 오르고 민생이 어려워졌다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김부겸 전 총리는 다수당이 되면 정권 심판을 넘어 국정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주시면 그냥 심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겁니다.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남사군 선대위는 ARS 기계 불법 사용 의혹과 이른바 당선 축하 파티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 후보 배우자의 다단계 논란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 환경단체들은 어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유권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선심성 개발 공약들만 있다며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 중단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반대, 또 산업 폐기물 발생지 처리 등 7개 환경정책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좋은 공약, 현명한 선택. 오늘은 제천 단양 선거구입니다. 이곳은 특히 돈에 가장 많은 4명의 후보가 나온 가운데 각 후보들은 제각각 다른 제1공약을 선보였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의 첫 공약은 이른바 자주적 재원 확보. 충주댐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득과 물 이용 부담금의 추가 확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대가 등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찾아야 될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찾아 먹지 못했던 2,730억 원을 확보해서 제천 단양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을 삼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생물 소재 융복합 클러스터를 유치해 기존 천연물 한방산업과 시너지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웅 후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전략 산업 유치를 위해 기업이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국가산단은 제천 지역이 하고 있는 특성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중할 수 있고 또 국가산단은 정부의 지원과 홍보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서로 오려고 합니다. 또 중앙선 KTX를 현재의 서울역과 청량리에서 수서역으로 연결하는 신규 노선 개발도 약속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단양 구경시장과 제천역에는 주차 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대기업 유치. 평택항과 60분 거리, 서울까지 KTX로 1시간 이내로 좁혀진 만큼 지리적 여건을 내세워 대기업과 대규모 투자를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10대, 15대 그룹군에 들어가는 대기업을 제천에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인구 소멸을 좀 막아내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청소년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권석창 후보는 수도권 전철의 제천 연장을 첫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값싼 수도권 전철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도입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이고 또 일반인들도 3,000원대, 4,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내방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방거점 중소도시 지원법을 만들고 자가용 이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하는 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참여연대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총선 10대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공약에는 소통과 참여의 공간, 청주 중앙광장 조성과 청주 안전제일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 또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책임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여연대는 22대 총선이 정권 심판 대 거대 야당 심판 구도에 갇혀 양극화된 진영 간 대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 선거를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지 말아야 할 환경부 보호종인 노루까지 잡아 유해 야생동물로 신고한 뒤 포상금을 챙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인 고라니 사체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매립지 옆으로 또 다른 동물들의 사체가 눈에 띕니다. 고라니와 비슷해 보이지만 엉덩이에 하얀 반점이 있는 노루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들이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노루를 잡은 뒤 고라니라고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앞에서 웅크리고 있어서 잘 몰랐어요. 이들이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속여받은 포상금은 노루 한 마리당 단돈 4만 원. 하지만 포획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서 입고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서 단속 및 적발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한 명은 시인했는데 2명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포상금 지급 절차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포획단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 조수를 잡은 뒤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 나와 어떤 동물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잡은 유해 동물에 포획 확인 표시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비닐에 쌓여 있으면 어떤 동물의 사체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 같은 거 나오지 못하게 반투명으로 갖고 와요. 반투명 비닐로 쌓여있으면 잘 안 보이나요? 예. 옥천군은 야생노루를 고란이라고 속여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엽사 3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문제가 된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특히 1인 청년 가구는 식비가 더욱 부담입니다. 자, 이러한 청년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청년 나눔 냉장고가 대전에서 최초로 동구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이희경 씨. 한 달에 20만 원가량 나가던 식비가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대전 동구의 청년 나눔 냉장고 덕입니다. 그 밖에서 뭐 1, 2만 원 들던 걸 하루에 그게 줄다 하다 보니까 한 5만 원에서 6만 원이나 절감이 되더라고요. 절감이 된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살 수 있어서. 5개 대학이 있어 대전에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가 대전에선 처음으로 후원 업체와 청년들을 이어주는 나눔 냉장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구에 살거나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중 선정된 30여 명이 지난달부터 냉장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유 공간에 마련된 냉장고 안에 육류와 나물 등의 반찬이 담긴 도시락부터 탕과 국거리 밀키트까지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채워졌습니다. 음식은 지역 7개 식품업체가 후원합니다. 그 나이대 친구들이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의 세대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청년들이 다시 지역 업체에 취업해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게 목표인데 과제도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이용 신청이 늘고 있지만 음식을 전부 후원으로 마련하다 보니 후원 양에 맞춰 이용자 수와 이용 기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SNS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관내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시니까 이런 업체분들이 좋은 일 해주시는 것도 좀 홍보를 하고 싶고요. 기부 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후원 업체를 늘리고 고립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연계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진천군 광해읍면의 12층짜리 아파트의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아파트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12시 5분쯤 청주시 문이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5대와 진화차량 30대,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 아래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웠다는 주민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5시쯤에도 청주시 석곡동의 한 캠핑카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와 봄나들이철을 맞아 화재 특별 경계 근무가 실시됩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등산객들이 늘고 있고 선거운동과 투표 등으로 모임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졌다며 오는 10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특별 경계 근무 기간에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산불 예방 상담도 진행됩니다. 충북 청년희망센터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 지역거점 청년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청년 소통과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 청년희망센터는 앞으로 3년 동안 중앙청년지원센터와 도내 시군청년센터의 청년 정책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로써 현재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청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충북 청년희망센터의 국비 지원 규모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식품기업 샘표식품이 제천에 4번째 공장을 짓습니다. 샘표식품은 어제 충청북도 그리고 제천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제천 제2산업단지에 4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식품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와 충청북도는 공장 신설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공장이 지어지면 15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